그렇다 보면 이거 조합원으로 빨리 편입 안 하면 완전히 나는 아예 무주택으로 평생 갈 수도 있겠다. 그럼 어디 살아야 되냐? 정부에서 공언한 LH, SH에서 지어주겠다고 하는 외곽에 있는 임대주택에서 이제 평생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요새 서울 빌라 시장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불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이 그 순서대로 그 누구도 집을 살 수 없게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 1차적으로는 대출을 차단을 했고요. 또 공공주도 공급으로 민간 분양을 차단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토어제를 걸면서 기존 재고주택에 대한 거래 차단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유일하게 내 집 마련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처는 서울 재개발 시장에서 조합원이 되는 것뿐입니다. 시장은 굉장히 정직해요. 서울 빌라 시장이 최근 들어서 난리 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태까지 3번에 걸쳐 이루어진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대출 중단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대출 주담대를 6억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집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점점점 집값에 대한 대출을 오히려 적게 내주는, 그러니까 현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형태의 대출 중단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또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각 시중은행들에서는 올 한 해 동안 내줄 수 있는 대출의 총량을 다 소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대출을 아예 못 내주고 있는 상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21년도에 겪어봤었던 대출 차단 정책이고요. 이게 22년, 23년까지 이루어지면서 거래 절벽 상태까지 이루어지면서 이제 전반적인 집값이 한 차례 조정되는 그런 모양새를 펼쳐냈었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뭘 했었냐? 그 두 번째가 이제 공급에 대한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공급 대책 자체가 굉장히 우스워요.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돼요. 대부분의 내 집 마련, 첫 주택 마련을 우리는 분양을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무주택 지위를 유지를 하고요. 청약통장에다가 월 10만원, 20만원 계속 부어가면서 이 청약통장 가점을 높이고요. 또 일부 해당되시는 분들은 특공이라고 하는 것을 노리기 위해서 이사까지도 고려를 하시게 되죠. 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노렸었던 이 분양 종류가 뭐가 있었냐면 공공에서 하는 분양 물량이 있고 민간에서 하는 분양 물량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누가 이 택지를 조성했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건데, 공공 분양은 말 그대로 나라에서 이 택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대부분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인 신도시의 공공 분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도시에서 우리가 특공을 노리다 보면 당연히 젊은 세대 분들께서는 신혼 특공 아니면 생애 최초 특공, 이런 특공을 노리면서 내 집, 첫 주택 마련을 꿈꾸시는데 이 공공에서 하는 물량들을 이제 더 이상은 분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LH나 SH에서 이제 전체를 다 임대 형태로 해서 끌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 지금 진행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분양 물량들이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입찰 공고가 계속 취소되는 모양새를 보면 여태까지는 이거를 분양 물량 형태로 해가지고 당해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이런 식의 특공을 통해서 내 집 첫 주택 마련을 할 수 있었던 기회를 완전히 이제는 임대로 다 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분양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에 가까운,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 분양이라고 하는 아주 캐캐묵은 한 50년 전에 썼었던 분양 형태로 전략을 바꿔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에 썼었던 얘기냐면 1970년대 시민아파트, 시범아파트 할 때 이제 저소득자들에게 토지는 분양을 안 하고 이제 일종의 공산주의 같은 형태로 토지 분양 안 하고 건축물만 분양해서 지금 한 40년, 50년이 지났는데도 재건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촌 중산시범 같은 지역들이 이런 식의 분양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다시 들고 와서 토지 임대부 분양 혹은 공공에서 하는 임대, 이런 쪽으로 이제 모든 공공 물량들을 몰아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 뭘 하고 있냐면 민간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급 물량들은 90% 가까이가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재건축, 재개발 자체를 지금 거의 못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서울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아예 전면전 형태로 썰전을 펼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 체납을 줄이고, 그리고 인센티브를 늘려서 사업성 확보를 해주겠다. 그리고 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신속통합 기획 같은 형태로 점점점 빠르게 이 사업 속도를 높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분상제가 이제 서울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전부 다 해당이 돼버렸어요. 원래는 서초, 강남, 송파, 용산만 조정 지역이다 보니까 분상제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수도권 모든 지역이 거의 분상제에 해당이 돼버렸고요. 또 분상제뿐만 아니라 재건축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제도 아직도 전혀 손을 댈 생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줘야 빠르게 민간 공급이 늘어날 텐데 조합원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성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분양장이 계속 딜레이되는 형태로 지난 문재인 정권과 똑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분양을 안 하는 대신에 신축 공급이 안 이루어지면 재고주택에 대한 공급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유세 손대겠다는 얘기를 또 스물스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문재인 정부에서 썼었던 전략과 동일한 형태의 전략으로 지금 공급을 차단한 형태로 또 뭘 하고 있냐? 토지를 걸어버렸단 말이에요. 기존 재고주택 사지 마라. 중앙정부에서 컨트롤 해가지고 허락받은 사람만 집 살 수 있다라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어디로 몰려가고 있냐면 전부 다 상급지에 있는 빌라 시장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빌라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굉장히 무섭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 내에서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다세대의 거래량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식의 결과가 나왔냐면 20년도부터 21년 불장까지 확 늘어났었던 거래량이 22, 23, 24를 거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냐? 25년도 들어오면서부터요. 빌라 거래량이 정말 무섭게 상승해서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가 끊기지 않고 있어요. 연도별로 한번 보면 2010년도, 2025년 10월분 신고분이 벌써 5천 건대를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11월, 12월 거래량까지 합산하게 되면 25년 한 해 동안에 이루어지는 빌라 거래량만 5만 건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1년도 가장 불장 때 있었던 빌라 거래량을 뛰어넘게 될 것으로 이미 확정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서울 다세대 거래량이 전고점을 넘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 원인이 아파트 시장이 불타오르고 또 거래를 차단했기 때문에 단순한 풍선 효과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정말로 크게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의 재개발 사업은 어땠었냐? 예를 들어서 2000년 초반에 있었던 뉴타운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노후도 기준 자체가 지금과는 달랐고요. 또 재개발 지정이 됐을 경우에 그 안에 있는 조합원들의 분배 구조 자체가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노후도는 30년 기준을 기준해서 67%, 3분의 2 이상의 건물의 노후도가 충족을 해 있어야 됐고요. 또 이 외에도 구역 지정을 위한 요건이 뭐 과소 부정형 필지라던가 아니면 호수 밀도라던가 접도율이라던가 훨씬 더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를 해야 됐습니다.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고 도로 조건이 굉장히 열악해서 정말로 노량진 뉴타운이나 이런 동네들 들어가 보면요. 차 한 대도 못 들어갈 정도로 정말 열악한 지역들에서만 재개발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은 다세대 비중이 오히려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노후도 기준도 67%에서 법 개정이 되면서 60%로 낮아졌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노후도를 안 보다시피 하는 모아타운이라던가 민간형 도심복합 사업 같은 것들이 새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조합원에 대한 구성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단독주택 조합원 수가 한 60에서 70%, 다세대 조합원의 숫자는 거의 없다시피 했었고요. 있어봤자 1, 20% 정도니까 단독주택을 위주로 한, 물론 지금처럼 땅 면적이 60평, 70평 되는 단독이 아니라 20평, 30평 되는 작은 단독주택들 위주로 한 사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다세대 조합원이 80에서 90%를 차지하는 굉장히 이 조합원 수의 비중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실수요자한테는 어떤 영향을 현재 미치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과거에 1000세대를 지었다. 그러면 조합원이 몇 세대 정도를 가져갔냐면 많이 가져가봤자 한 500개 가져갔어요. 500세대가 조합원 물량으로 측정이 되고 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있다 보니까 적어도 한 150에서 200개 정도는 임대주택을 뽑아냈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한 300에서 350개 정도가 무슨 물량이냐? 이게 바로 일반 분양 물량이었고 우리가 기대하는 민간 공급이 바로 요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250에서 300개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청약통장 가입을 해서 무주택 유지를
해왔던 건데 지금은 이 조합원 구성비가 다세대 위주로 바뀌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 조합원 숫자가 700에서 800명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임대 의무 비율이라던가 이런 비율이 약간 줄어들면서 임대주택이 뭐 150개 정도만 가져간다라고 치더라도 일반 분양분이 해봤자 뭐 100개에서 150개,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청약통장 가입해가지고 계속 붙고 있었던 분들의 이 실질적인 당첨 확률이 반의 반도 안 되게 줄어들어 버렸다는 얘기고요. 또 그에 비해서 가격은 어떻게 됐냐? 민간 분양가가 아무리 분상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근 지역에서 1년 이내 분양한 분양가의 110% 위주로 추종을 계속해서 복리 형태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노량진 뉴타운 분양가 얼마 갈 것 같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방배동 분양가에 필적할 정도의 일반 분양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거 조합원으로 빨리 편입 안 하면 완전히 나는 아예 무주택으로 평생 갈 수도 있겠다. 그럼 어디 살아야 되냐? 정부에서 공언한 LH, SH에서 지어주겠다고 하는 외곽에 있는 임대주택에서 이제 평생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아무리 소득이 적고 내가 서울에 진입할 여력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서울에 빌라 하나라도 안 잡아놓으면 완전히 평생 임대주택으로 전락할 상황에 놓여버렸다는 것을 이 시장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번에 나온 공급대책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의 액션을 해야 되냐?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뒤로 갈 틈이 없다라고 봅니다. 정부 정책 기조가 대출을 차단해서 진입 못하게 했고요. 공급 없는 공급 대책, 민간과 공급을 모두 LH와 SH에서 담당하면서 임대에다가 치중한 공급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재개발조차도 조합사업에다가 특히 안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뭘 하겠다라고 했냐? 도심복합 사업 하겠대요. 도심복합. 이 도심복합 가지고 재개발인지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요 공공주택 특별법 신도시 만드는 법에 근거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수익권이란 표현을 하지 입주권이란 표현을 안 한단 말이에요. 조합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LH, SH 혹은 일부 신탁사에서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도심복합 사업으로 입주권을 주지 않고 우선수익권 혹은 임대주택을 주면서 사업 자체를 민간 공급이 아니라 공공 공급으로 바꿔버리겠다는 얘기고요. 또 기존에 있는 재고주택의 거래는 토어제로 거래 제한을 걸겠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이거 기다렸다간 답이 없겠다. 신도시 기다리던 분들 벙쪘고요. 지금 재개발 일반 분양해가지고 나는 민간에서 공급받겠다. 무주택 유지하셨던 분들 벙쪄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느냐? 무조건 우리는 일반 공급이 아니라 조합원 분양 형태로 가야 된다. 그러면 조합원 분양 형태로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서울의 상급지에다가 빌라 한 채라도 안 사두면 조합원 공급은 못 받습니다. 이거는 이제 끝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빌라시장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날아가면서 과거 정고점을 이미 넘을 것으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사달이 엎어졌다는 거 이미 눈치채야 되고요. 민간 공급에 대한 분양은 끝났습니다. 모두 소멸됐다라고 하는 거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러면 뭘 기대해야 되냐? 2022년부터 서울시에서는 민간 공급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모든 재개발 재건축의 인허가권자입니다. 인허가권자. 중앙정부가 아니라 인허가권자는 계속해서 민간 형태의 재개발 재건축을 밀어주고 있고 또 인센티브 대책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울시에다가 재개발 조합원이 되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오늘 얘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주택으로 20대 30대 자녀분들 이 자제분들에 대해서 계속 너는 청약을 해야 되니까 주택 사지 마 하셨던 분들은 정신 차리시고요. 빠르게 연락 주셔서 2억대 3억대라도 서울 상급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상급지는 이제는 지어놓으면 30억은 갈 동네에서 2억대 3억대 투자를 통해서 미리 조합원의 지위를 확보해 두시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로 오늘 얘기를 마무리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몬이었습니다.